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직접 인사드리는 영화등대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제 근황과 제가 다녀왔던 영화제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화 리뷰를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죄송스럽지만 근래 제가 영화들을 보며 영화제를 다녀오며 느껴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건 순전히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는 영화 관계자가 아닌 오로지 팬의 입장에서 느꼈던 감정을 이야기해볼 테니 제가 하는 말을 전적으로 믿어달라는 것도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근래에 영상을 못 올렸던 한 달간의 일정들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영상 외주를 받아서 작업을 하기도 해봤고 제 생업에 집중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에 무리를 해서 허리가 너무 안 좋아지더라고요. 결국 병원에 가서 침을 맞고 물리치료도 받기도 했는데 그 와중에도 몇몇 작품들을 보기는 했습니다. 알코올성 치매로 인해 생을 마감하겠다는 다짐을 매일 하는 남자와 거짓말을 반복해서 하는 여자의 동행을 그린 온 세상이 하얗다, 세가와 닌텐도의 엄청난 게임 개발 및 마케팅 전쟁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왓챠 오리지널의 콘솔 워즈, 그리고 더 배트맨, 극장판 주술회전 제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라, 축복의 집까지, 그리고 단편 영화들을 좀 봤습니다. 2022년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압구정 CGV에서 열렸던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영화제와 3월 4일부터 3월 6일까지 메가박스 성수에서 열린 한국영화 아카데미 졸업영화제에선 몇십 편의 단편 영화들을 봤죠. 개인적으로 저는 단편 영화를 정말 좋아합니다. 단편 영화를 처음 본 게 2년에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작품은 김영회관이라는 작품이었고 영화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던 시점이라 더더욱 새로운 경험이기도 했었고요. 오동민 배우님과 김시훈 배우님이 주연이셨고 마음에 드는 펍의 주인에게 마음을 어떻게 고백해야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느라 무채색의 세계에 사는 귀여운 남자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러닝타임은 짧지만 여운이 참 오래가는 영화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인생 단편 영화 3작품 안에 뽑기도 하는 작품이었기도 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귀엽고 러블리한 작품이었는데 저희의 바람과는 달리 단편 영화를 이렇게 만나기란 정말 쉽지 않죠. 물론 왓챠 혹은 인디비라운드 홈페이지에서 기획전을 하게 되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지만 이미 영화제를 지난 뒤에 운이 좋아야 볼 수 있는데요. 영화제에서 한번 만나면 그 중에서도 많은 작품들이 생명력을 많이 잃는 게 아쉬운 부분인데 특히 극장에서 보기에는 더더욱 그렇죠. 그나마 근래에는 3개에서 4개의 단편 영화들을 한 작품에 묶어 옴니버스 영화 형식으로 개봉하기는 하지만 그나마도 상영 시간을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홍보가 잘 되지도 않기도 하고요. 21년 여름부터 반년에 걸쳐 쇼버스 땡땡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방식의 옴니버스 영화가 개봉하긴 했었는데요. 6개의 시리즈로 개봉한 작품들은 총 5,190명의 관객들을 모았지만 평균적으로 한 작품당 800명대 관객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저는 단편 영화를 볼 수 있는 상황이면 최대한 자리에 참여하려 합니다. 좋은 단편 영화를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건 정말 쉽게 얻을 수 있는 경험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앞서 언급한 두 영화제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더라도 참석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한예종 졸업영화제에서 느꼈던 경험은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우선 압구정 CGV 지하 3층에서 진행하는 점은 작년에 이어 더더욱 아쉬웠는데요. 코로나로 예민한 시국에 좁은 공간은 관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했고 심지어 이런 관객들의 동선을 제대로 정리하려 노력했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스태프분들과 관계자분들이 노력했다는 데 이의는 없지만 저는 충분히 더 좋은 환경을 관객들에게, 영화 팬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꺼이 내 시간과 노력, 감정, 그 외에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온 팬들에게 친화적이지 못한 운영 방식은 아쉬웠습니다. 또한 현장님의 100%라고 하던 공지와는 다르게 한 섹션에 최대 60명 이상 들어갈 수 있을 법한 상영관이 20명 정도 표를 나눠주자 끊기기도 했었고요. 아마 이는 영화 관계자들에게 먼저 나눠주고 남는 표를 현장에서 기다린 관객들에게 나눠줬던 방식이었겠죠. 제 예상이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말이 30분이지 솔직히 1시간을 넘게 기다린 관객들도 있는데 섹션마다 수용 인원이 이렇게 들쭉날쭉하다는 건 개인적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아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제가 총 3개의 섹션을 봤는데요. 그중 2섹션은 상영이 딜레이가 되었고 그냥 스태프분이 섹션 A 상영시간 10분 딜레이 되었습니다 하고 소리치는 게 전부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선지 혹은 양해를 구한다든지 하는 말 없이 통보하는 식의 공지는 더더욱 영화제에 대한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이 부분은 아마 상영관 스크린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영화제 트레일러가 갑자기 멈추기도 했고 어떤 부분은 소리가 아예 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스크린 우측 하단 부분에 큰 얼룩이 있어서 어두운 장면에선 양질의 화면을 확보하지도 못했고 영화제의 굿즈는 이 영화제를 즐기러 온 관객들에게 어떤 여응도 심어줄 수 없을 정도로 고민 없이 제작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히 영화제의 색깔이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 같지는 않는 고양이 스티커와 노트 세트를 5,000원에 판매하고 라이터를 1,500원에 판매했는데 솔직히 사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작품이 끝나면 입퇴장을 계속해서 작품이 끝나고 나서 느끼는 감상이나 분위기를 계속해서 깼고요. 방명록이나 응원의 한 줄을 적는 프로그램도 좁은 공간에 비효율적으로 배치해서 관객들의 동선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관객들이 서로 묻고 물어 자체적으로 줄을 서더라고요. 과연 이게 맞는 현장 운영 방식이었을까요? 정확히 1년 전에도 이랬던 것 같은데 현장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개선할 노력을 안 하는 걸까요? 아니면 실력이 없는 걸까요? 제가 봤던 11개의 작품 중에서는 그래도 현수막이라는 정말 좋은 작품을 만났다는 만족감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작품의 완성도에 대한 편차가 너무 커서 아쉽기도 했었습니다. 반면 이런 경험을 한 번 해서인지 한국영화 아카데미 졸업영화제 카파는 꽤나 만족스러웠습니다. 사전 예매를 할 수 있어서 티켓팅에 성공하면 불필요한 시간과 감정을 소비할 필요도 없었고 당일 현장 예매도 가능해서 작품을 볼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었더라고요. 그리고 SNS에 영화제 방문 인증만 하면 영화제 로고가 들어간 핸드폰 스트랩과 병따개를 무료로 나누어 줬습니다. 저는 상영 기간이 이틀을 모두 갔는데 마지막 날에는 굿즈가 많이 남는다고 2개씩 더 챙겨주시더라고요. 또한 스태프분들이 모두 즐겁게 영화제를 운영하고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핸드폰 스트랩이 이쁘다고 하니까 지나가시던 스태프분이 해맑게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건물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고 깔끔하기도 해서인지 동선이 불편하다거나 쾌적하지 않다고 느껴지지도 않았고요. 티켓을 받는 곳, 굿즈를 받는 곳, 방문 사진을 찍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 상영관까지 스태프분들이 모두 배치되어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상영관이 쾌적한 게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배우들의 인지도에 있어서는 한예종 영화제가 훨씬 인지도 있는 배우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지만 오히려 카파에서 처음 보지만 그만큼 신선하고 매력적인 배우분들도 만나게 되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2개의 섹션 총 7작품을 보았는데 정말 만족스러운 작품을 3개나 발견하기도 했었고요. 동작교의 기나긴 밤, 바다로 간 물고기, 온 우주의 영주에게, 이렇게 3작품은 만약 기회가 된다면 제 채널에서 리뷰를 하고 싶을 만큼 좋은 작품들이었습니다. 저도 이런 영상을 만들고 싶진 않았지만 두 영화제가 너무 다른 인상을 줬던 터라 아쉬운 점과 좋았던 점이 이렇게 극명하게 나뉘었네요. 내년에도 아마 두 영화제는 당연히 열릴 겁니다. 오프라인으로 안전하게 열리길 바랄 뿐이죠. 다만 조금 더 관객들, 영화 팬들을 위한 영화제가 되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단편 영화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가뜩이나 적은데 어렵게 얻은 관람 기회에서의 경험이 불편함, 아쉬움, 후회가 남는다면 이런 단편 영화들, 작은 영화제들에 대한 애정이 식을 거고 그럼 더 다양한 작품들이 관객들을 만날 기회도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엔 이런 아쉬운 점들을 개선해 부디 더 좋은 영화제로 관객들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말 남기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단편 영화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틈틈이 커뮤니티에 남길 테니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안 하는 거 답답하지 않으세요?